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07회 2부 시작합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좀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거는 이 세 제품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거의 잡스럽다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이 제품들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무간도입니다. 2003년도 개봉한 영화고요. 사실 2000년대 초반은 홍콩 영화의 이 광풍은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홍콩 노아르가 자기 복제를 하면서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지금 다 그 영화가 그 영화고 네. 나왔다 하면 다 총 들고 질렸구나. 질려버린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의리의리 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어. 도끼 좋은 육자배기도 한두 번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영화를 봤잖아요. 네. 앞에 주윤발 있고 제목 네 글자면 그냥 빌려서 봤어요. 그렇지. 네. 그랬었지. 영웅문색 첩팔상은 다 네 글자거든요. 촉발가도 그러니까 신장 기업이었어도 봤을 것 같아. 뭐 입춘 대길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봤을 것 같아. 그냥 총 들고 주윤발 있으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들도 그때 네 글자짜리 영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뭐 하면 된다. 진짜 신장기업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진짜 기업 있었죠.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가 네. 그래서 확 사그라들었죠. 이제 헐리우드가 또 이제 그 자리 치고 들어오면서 근데 2000년대 넘어서 네. 이제 홍콩 느와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무간도가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간도의 아류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바람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무간도로 그냥 끝났습니다. 네. 네. 유일했구나 그냥. 무간도 3편까지 나오고 딱 끝났어요. 근데 뭔가, 아까 어떤 분이 유튜브 라이브 때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음. 그럼 요즘 홍콩 영화계는 어떤지 좀 잘 나가는 감독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홍콩 지금 중국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홍콩 영화도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만한 영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세대, 2세대 감독들 그러니까 어떤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래도 자유로운 영국은 거의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홍콩한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저 민주정부 지나갈 때 예술가들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아니 않았습니까? 9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르네상스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고 그 안에 이제 명작들도 많았고. 요즘 홍콩 영화는 뭔가 주목할 만한 감독도 그러니까. 없고 배우도 없어요. 주성치가 마지막 명맥을 좀 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없지 않나? 배우로 이제 기억되는 홍콩 영화가 없잖아. 없죠. 예, 없어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룡 이후로 무술 스타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성룡 견자단 이후로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무슨 수다가 없네. 이연걸 이렇게 옹박 태국이죠. 태국이죠. 네. 네. 그리고 뭔가 주윤발처럼 뭔가 우수해져서 눈빛을 표현해줄 사람도 사실은 양조위가 그 계보인데 네. 양조위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젊은 역할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네. 양조위를 이어날 사람도 안 뭐 보이죠. 진관이 정도가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섹스 스캔들로 네. 이 영화에도 나오죠 무간도에도. 진본자요. 네. 네. 자, 이 스태미나가 엄청나십니다. 홍콩 여배우들 다 건드렸거든. 어마어마한 새끼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네네네. 스캔들 났을 때. 그래서 노트북 술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노트북 수리는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대로 생각하면 진관이는 노트북 수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이놈 새끼 막. 내 기록이니까. 네, 이때 장백지도 있었고 이때, 맞아요. 그지? 장백지의 청순한 이미지가 작살나버린 사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들도 피해자인데 다 피해자죠. 다 무조건 피해자인데. 다 피해자죠. 왜냐면 사귀면서 찍은 거였거든. 근데 그 여자분들도 커리어가 다 폭망했습니다. 진관이도 망했고요. 어. 그 다크나이트에 진관이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뭐냐 홍콩으로 왔을 때. 네네네. 그때 잠깐 나왔어요. 어디 나오는지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처음에 모건 프리만이 그 중국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 핸드폰 받아주는 애. 장비? 그 로비에 있던. 네, 잠깐 나왔어요. 와. 그렇게 단역으로? 네. 근데 원래 촬영분이 좀 더 있었는데 스캔들 터지고 잘라버렸죠. 그때가 딱 스캔들이 물려가지고 처음에 섭외할 때는 심지어 논란이 직접 전화해서 섭외했다 그러던데.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 판권 때문에. 저희 나오죠? 중국 판권 때문에 중국 배우가 한 명 정도 나와줘야 여기 마케팅하기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분량이 확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딱 터지는 바람에. 논란이 또 무한도 재밌게 봤을 거고요. 논란이 좋아할 만한 소재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홍콩 영화 홍콩 느와르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 있죠. 느와르는요. 아니 네. 느와르 무간도는요. 네. 자, 총질이 별로 나오지 않는 홍콩 영화 무간도 줄거리 소개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간도는 경찰의 스파이가 된 조직원 그리고 조직의 스파이가 된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사마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여기에 보스 한침 네. 보스 이름이 한침이에요. 한침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를 심을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세우냐? 아예 어린 조직원들을 경찰학교부터 보낼 생각을 하죠. 그래야 이제 뭐 의심에 그 꼬리를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건명, 류덕화 씨가 연기했습니다. 유건명이 경찰학교에 들어가요. 학생 시절은 진관이 배우가 연기했고요. 그리고 경찰학교의 우등생인 진영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진영인은 양조위 배우가 연기했고요. 진영인은 경찰학교에서 이제 우등생이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황국장에게 차출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경찰인데 조직으로 잠입을 하게 되죠. 네. 팔자 완전히 꼬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은 자기 운명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0년. 그러니까 10년을 조직원이 10년을 경찰로 살았다. 그럼 얘는 조직원이냐 경찰이냐.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경찰이 10년을 조직원으로 살았다. 그럼 얘는 경찰이야 조직원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잔인한 인생이죠. 자 이러다가 이제 기회가 오는데 황국장이 진영인과 함께 한침을 체포할 기회를 잡거든요. 한침이 태국 마약상하고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 준비를 합니다. 이 한침이 그 증지위 배우입니다. 네. 천밀밀에서 미키마우스 아저씨. 거기서도 조직 보스로 네. 나오죠. 착한 순박한 조직 보스. 미국에서 잠깐 몸을 피신하고 있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목숨을 잃는 아저씨로 나옵니다. 천밀밀에서. 근데 이 아저씨 참 연기력이 대단한 게 네.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네. 또 되게 섬찟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도 잘하고 여기선 또 되게 진짜 섬찟해. 무서워. 확실하게 좀 분위기를 이게 분위기 긴장감, 서스펜스가 존재하려면 증지위가 무서워야 되거든. 맞아. 근데 무서워. 무서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날 진영인이 모스부호로 몰래 황국장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스파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이도 경찰에 있잖아요. 경찰에 있는 같은 시간에 유건명이 또 쌍방으로 한침한테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결국 경찰이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치지 못하고요. 덮치기 직전에 유건명이 거래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덮치긴 덮치는데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황국장은 한침을 체포할 기회를 놓치고 한침도 이때 돈과 마약을 다 날려요 그냥. 그래서 이 일로 양쪽에서 모두 조직 내에 스파이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를 이제 잡으려고 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한침은 이제 자기네 들어와 있는 스파인 진영인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가장 믿는다 이러면서 진영인에게 첩자를 찾아내라고 명령을 하고요. 또 황국장은 유건명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네. 경찰 내사반에. 내부 경찰 내부의 스파이를 네가 찾아라. 유건명 결국 내사과로 옮겨져가지고 이 스파이 찾는 임무를 맡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둘 다 이제 각자 상대편의 스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인 게 밝혀지기 전에 더 빨리 상대 스파이를 잡아야 되는 네,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진영인이 황국장하고 몰래 접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건명이 뭔가 냄새를 맡고 미행을 붙입니다. 황국장에게. 그래가지고 황국장이 들어간 건물의 위치를 한침한테 알려주죠. 한침이 부하들을 보내서 스파이를 처단을 해라 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급습했을 때 황국장이 진영인을 먼저 좀 안전한 통로로 보내고 자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내려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침의 부하들이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터치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아마도 했겠죠. 네. 그리고 네. 뭐 사실 내통자를 잡으러 간첩 스파이를 찾으러 왔는데 그 국장을 갑자기 죽일 일은 없었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네.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계산이었고 결국 황국장이 한침의 부하들한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인이 이날 이걸 눈앞에서 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황국장이 죽어서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사실 진영인이 경찰이라는 거는 황국장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인은 약간 이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경찰인데 자기 신분을 보장해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있다가 유건명하고 진영이 접점이 안 생기다가 어디서 접점이 생기냐면은 황국장이 죽으면서 남긴 휴대폰에서 접점이 생깁니다. 유건명이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죠. 둘이 분명 통화를 했을 테니까 제 다이얼을 눌러서 네, 그래서 이 전화를 매개로 둘이 연결이 돼가지고 진영인이 유건명하고 뭔가 이제 합동 작전처럼 네. 네, 이렇게 좀 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침이 다시 마약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날에 이때 진영인이 유건명한테 마약 거래 장소를 알려주고요. 유건명이 여기서 이제 조직을 소탕하는 동시에 한침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건명은 자유의 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인데 진영인도 유건명이랑 이제 합동 작전을 했으니까 진영인도 경찰서를 복귀를 해요. 그래서 유건명한테 자기 원래 신분을 찾게 해달라 이거를 요구하는데 여기까지는 진영인이 유건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유건명이 잠깐 뭐 서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영인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봉투인데 예전에 자기가 이제 조직에서 직접 글씨를 썼던 봉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봉투냐면은 삼합회의 인적 사항이 담긴 봉투여서 한침이 이 봉투를 자기 스파이한테 넘긴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봉투를 받은 사람이 스파이인 거지. 이게 아마 그 이름을 다 한침이 다 써서 내라고 네. 해서 이름을 쓰는데 목표표자인데 그걸 못 썼나 봐요. 그래서 네. 옆에서 이제 양조위가 얘 목표표자도 모르는 빙신하여서 써줘. 그걸 그 노란 색깔 봉투 끄트머리. 그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유건명이 한침의 사람이었다는 걸 진영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건명도 내 정체가 탄로가 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유건명은 진영인의 경찰 기록을 삭제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영인이 경찰인 거는 아무도 모르게 되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마지막으로 진영인이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건명하고 한침이 통화하는 내용을 네. 이 녹음 CD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침도 언젠가 유건명 저 새끼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위험해지면 네. 저 새끼를 넘기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마지막 보험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걸로 마지막으로 유건명한테 협상을 제안하고 둘이 이 옥상 건물에서 만나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유건명의 이제 부하라고 해야 되나 아래. 그래서 임국평 경관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약간 일이 어그러질 뻔했는데 진영인이 얘기하죠. 사실 유건명이 첩자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임경관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영인이 어차피 밑에 다 경찰 와 있다. 내가 다 불러놨으니까 1층에 내려가서 다 이제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임경관이 진영인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네. 그래서 죽어요. 네. 진짜 순식간에 죽어버리죠.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갑자기 예상치 훅 못한 그냥, 시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네. 그래서 이제 유건명도 약간 얼떨떨하죠 거기서. 음. 근데 여기서 임경관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임경관이 역시 유건명처럼 한침이 미리 심어놓은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진영인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내려가는데 유건명한테 얘기하죠. 이제 조직원은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층에 딱 도착해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데 한 명밖에 안 살아 있습니다. 유건명밖에 살아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도 마지막으로 죽이고 자기는 그냥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경찰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요. 진영이는 6개월 후에 신분이 확인돼서 경찰 묘지에 안장되고요. 안장식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때 유건명이 안장식에서 제일 앞에 서서 경례를 하면서 그때 스코틀랜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파프 무슨 파이프지 그거? 그거 뭐 그냥 무슨 파이프 파이프 음악 오르간? 아니야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감 죄송합니다. 붙박이로 있는 거고 그거는 포터블이 없어요. 예. 그 악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뭔 특유의 그 파이프예요. 스코틀랜드 네.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확실히 영국령이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더라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 복투에다가 글씨 써준 게 넘어간 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얘가 첩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방식은 디파티드에서도 똑같이 네. 그 설정은 그대로 넘어가서 그 핸드폰 이용하는 나옵니다. 방식도 그대로 나오고요. 네. 디파티드는 판권을 사다가 만들 정도로 마틴 스코세지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네. 보자마자 판권을 샀어요. 네. 어. 다른 거는 결국 둘 다 죽죠. 둘 다. 네. 그죠? 디파티드는 둘 다 뒤지죠. 어. 네. 근데 저는 무간지옥이라는 것이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유건명이 빠지게 되는 게 진짜 무관중이에요. 왜냐하면 진영이는 사망함으로써 그 지옥에서 벗어났거든요. 네. 근데 유건명은 자기 애를 베고 있는 여자한테 사실을 걸렸죠. 그리고 경찰 안에 스파이가 몇 명이 더 있는지 몰라요. 그치. 왜냐면 그때 니들이 잘해줘야 된다라고선 이게 그 함침 맞나? 한침. 증지위가 이게 이야기할 때 여러 명 서 있었거든. 네. 걔가 지금은 어떻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아 그러면은 그 임경관 말고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겠죠. 아 이게 무간도 3편에 가면 나옵니다. 아 무간도 3편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선 5명이 있었다는 설정이에요. 어. 그래서 유덕화는 이 5명을 다 제거하거나 어.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내 신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승리한 쪽이 유덕화 쪽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덕화 쪽이 더 패배한 것이다. 끝없는 지옥 속에 남았으니까. 그게 무간도죠. 아 그래서 무간 지옥이 무간 지옥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3편 마지막에 가면 이건 스포일러인데 얘기해도 되려나? 무간도 3편 스포일러 나갑니다. 보기 싫으시면은 10초 앞으로 점프하세요. 너무 오래전 영화라 괜찮지 이것도 않을까? 2003년작이라 네, 20년 맞아요. 전이에요. 네. 마지막에 다 걸려요. 3편에 이제 여명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808 타이트하게 가길래 네. 한번 던져봤어. 180.8cm 여명. 네. 여명이 등장을 해서 의문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덕화가 저 새끼가 경찰 내에 또 다른 스파인가 보다. 내가 저 새끼를 잡아야지. 이러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명이 오히려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유덕화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덕화가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빡이 돌아서 서로 권총질을 하는데 경찰인 여명은 유덕화의 다리 쪽을 쏘고 어깨 쪽을 쏘죠. 근데 유덕화는 본성이 범죄자잖아. 첫 발에 머리를 쏴버려요. 아, 그래서 여명이 또 헤드샷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헐. 그리고 자포자기한 유덕화가 자기 턱에다 대고 총을 당겨요. 그리고 나서 픽 쓰러지는데 안 죽어 또. 계산을 잘못했나? 뇌 손상이 연결되는. 철폐상무역도 연결되는군요. 쏘가 안 되죠. 아 씨발 이게 아닌데. 근데 유덕화는 그 총알로도 죽질 못해요. 근데 계속 살아남아서 휠체어를 끌고 어느 어머. 병원에서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모르스보를 치고 있죠. 살려달라고. 나를 이 무관지옥 속에서 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무섭다. 그 주인공은 진짜 이 무간지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걸로 끝났네요. 무간도 그렇죠. 3까지도. 네. 그러니까 3편에서 시작된 지옥이 1편에서 시작된 지옥이 3편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끝내 유건명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걸로 네. 이야기가 되죠. 자, 요즘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런 설정, 언더커버 설정이 이제 이 이후에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무간도로 대표가 되죠. 이 양측에 심어놓은 언더커버. 요 설정을 가지고선 이제 돌고래 납치단이 만든 광고가 있어요. 돌고래 납치단? 캐논 광고 만들고 유명한 그 연극의 왕이라는 거 못 봤어요? 광고? 게임 광고? 뭐 유아인도 나오고 막 신구도 나오고 막 온갖 유명한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하는 게임 광고 있어요. 하여튼 요즘 광고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웃긴 광고 잘 찍는 걸로 아이디어틱한. 근데 거기서 했는데 팀이 있어. 근데 어떤 반장 한 명이 너희를 믿는다면서 2명을 심어놨거든. 근데 한 명이 걸려가지고 한 명이 그 한 명을 쏴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한 명을 쏴 죽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계속 걸려. 근데 봤더니 그 팀 자체가 다 반장이 심어놓은 경찰들인 거야. 다 경찰이야. 경찰끼리 서로 걸릴 때마다 쏴 죽이고 뭐야 그게? 근데 되게 그 언더커버 작품에 대한 신세계도 그런 거잖아. 사실. 패러디죠 패러디. 네. 네. 그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어차피 코믹으로 패러디한 거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 진짜 이게 긴장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특별히 자극적인 장면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쫙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언더커버물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긴장감과 비장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는 순간 사살당할 테니까. 그런데 이건 그 이제 따블이란 말이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으려고 들어. 그리고 저는 약간 로우 테크놀로지틱한 장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뭐 종이에 펜으로 쓴 것 때문에 정체가 발각이 난다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있으면 사실 통화 기록 추적하고 뭐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옛날 핸드폰 이게 또 2003년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어낸 게 진짜 오리지널 첩보물 느낌도 나면서 오래된 홍콩 느와르 느낌도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 전에는
약간 이렇게 상대편에 스파이를 심어놓는다. 근데 더블 스파이 개념의 영화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블 스파이는 아마 무간도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되게 새로웠겠다. 그냥 스파이 영화는 많이 있었어요. 음. 당장 주윤발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저수지의 개들이 그 영화를 저수지의 개들이 그 영화를 그대로 리메이크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 주윤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언더커버물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수현이 이렇게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 나와요. 용호풍 용호풍운 맞나요? 맞아요. 거기서 주윤발이 이제 경찰인데 신분을 속이고 범죄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수지의 개들에 보면 이렇게 세 명이 서로 총겨놓는 장면 있잖아. 용호풍운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배우 남자 배우 이 유덕화와 양조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처음 둘이 이제 서로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인지 이게 삼합회 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오디오 가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음악을 듣잖아. 둘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림이더만. 저는 너무 멋있지 않아? 양조위 멋있는 거 항상 알고 있었는데 어. 유덕화는 이제 중국 본토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유덕화 나오는 영화 그동안 많이 못 봤거든요. 양조위는 이제 막 전 세계에서 활동하니까 근데 유덕화가 너무 멋있던데? 그지? 진짜 미쳤어. 어. 미쳤지 진짜. 그리고 또 죄송한데 저도 양조위 배우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너무 머리가 젖어 있어가지고 늘 뛰어다녔잖아. 안 절어 있지. 네,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비교적 이제 유덕화 배우가 좀 말끔하게 나오잖아요. 좀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댄디하게 나오죠. 굉장히. 깔끔하고 옷도 사실은 깔끔하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제복 아니면 양복 아닙니까? 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런 식으로 비주얼로도 보여주는 거지. 실제 경찰인 양조위는 쩔어 있고, 구질근하게 하고 어. 다니고. 예, 사실 삼합회의 일원인 유덕화는 오히려 멀끔하게 그리고 존나 좋은 홍콩에 그런 집 살려면 맞아. 몇백억 있어야 될 걸. 그렇지. 사실 경찰 월급으로는 그런 집 못 사긴 해. 근데 이제 최대한 해피니스한 연출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 현실을 놓치기 싫어야 되거든.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런닝샷스 있잖아. 유덕화가 런닝샷스 입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멋있어. 집에서. 멋있어. 그 멋있더라고.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야, 이 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씨발 멋있더라. 아저씨 런닝 진짜 아저씨 런닝구거든. 진짜 아저씨 런닝이거든. 네. 근데 멋있더라. 근데 또 몸이 막 우락부락 이런 막 근육질 몸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도 얄쌍하지 되게. 이런 런닝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건 유덕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사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회피하려고 했을 뿐이죠. 확인한 거죠. 네.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나시 입으면 다 지훈이 형 되거든요. 짤짤이쇼 박지훈 변호사 아니 됐는데 갭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원래 대부분 거기에 가까워. 그렇긴 한데. 심지어 지훈이 형 거는 늘 새하얀 적이 없거든. 노래.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게 살이 추가돼가지고 그게 보이는 건지. 살이 추가돼서 그런 걸 거야. 네. 약간 노랗거든. 그래도 항상. 변호사인데. 근데 지훈이 형은 참 친근하니까. 네.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네. 있으시고. 네. 근데 어쨌든 유독화가 입으니까 걔 좀 멋있더라. 네. 네. 그 양- 난닝구마저도. 유덕화랑 같이 서니까 양조위가 약간 나는 근데 분위기로서는 양조위가 압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분위기는 양조위가 조져버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양조위 눈빛. 혼자 잡힐 때는 어. 멋있어요. 어. 왜냐면 양조위 혼자 잡힐 때는 주로 바스트샷이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총 겨누는 장면 있잖아요. 어. 양조위가 되게 친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대관 장군이 저기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이 여기 나왔던 그 의사 역할로 출연했던 진혜린 배우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뭐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뭐 이게 이런 설정 자체가 삼합회 이 조직원 깡패랑 여자 의사랑 만나는 게 사실상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진혜린 배우가 근데 양조인 너무 잘생겼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양조위 그럴 수 있죠. 그 중간에 양조위가 자기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거짓말하잖아요. 애가 5살이라고. 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 6살인데 6, 7년 전에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양조위 양조의 애일 확률이. 그러니까 난 누가 봐도 그렇게 누가 봐도. 양조위 애인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덕화는 자기 애를 품고 있는 여자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양조위는 자기 씨를 남겼거든. 이것도 디파티드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맷 데이먼은 디파티드에서 불임으로 나오거든요. 섹스를 해도 안 돼.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 번 가서 단박에 임신시켜놓고 죽죠. 거기서는 이제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설정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디파티드는 좀 더
갈등을 굉장히 격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디파티는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욕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무간도는 그런 장면도 없죠. 저는 두 개 중에는 무간도가 확실히 위쪽에 있는 작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홍콩 누아르 하면은 항상 그냥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반환기에 접어든 홍콩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 영화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반환이 1997년이었어요. 반환이 되고 나서 영국이 이제 중국이 유예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50년 동안은 우리가 니네 건드리지 않을게. 니네 자치구로 살아. 근데도 홍콩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반환은 이미 됐고 중국이 언제 우리한테 간섭할지 모르겠고 그럼 나는 영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겠는 거지. 여권은 홍콩으로 나오는데 이제 반환이 되고 나면 중국 여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중국인인가 영국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홍콩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영화에도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뿌리는 알겠는데 내가 경찰로 뭐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이사회 경찰로 나왔는데 10년 동안 깡패에 가면을 썼다면 그럼 나는 깡패냐 경찰이라는 거지. 근데 이 싸움은 유건명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경찰 외적으로는 경찰이니까. 게다가 성공한 경찰이잖아요. 잘 나가는 경찰이고 양조위는 잘 나가봐야 깡패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거는 유건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보시면서 누구 캐릭터에 더 약간 마음을 주게 됩니까? 씨. 왜 그래? 목은 내가 아프네. 갑자기 목이 엄청 잠기네. 둘 다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아무래도 그냥 약간 감정적으로는 양조위에게 진영인에게 몰입하게 되지 않나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덕한. 아 그래요? 네. 그냥 얼굴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따라 보다 안 돼. 보면 그 있잖아 유독화가 걸릴까봐 더 조마조마한지 아니면 양조위가 걸릴까봐 조마조마한지 이게 다르더라고 보면 둘 다한테 조마조마하지 않아 관객들도. 전 양조위한테 더. 나도 솔직히 그러니까요. 양조위한테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왜냐면 경찰 속에 깡패로 딱 걸리면 그냥 감옥 가면 되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떤 재판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칠 거 아니야. 하지만 깡패의 경찰이 깡패들 집단 속에 있다 걸리면 이건 직결 심판이거든. 어디 맞습니다. 구덩이에 파묻혔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조위가 더 걱정되더라고 나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경찰학교 교장인가? 그 사람 죽고 그다음 한국장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도 네.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이 사람 정체를 알고 있는 게 한국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진짜 약간 뭐 기댈 곳 없는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영인이 이걸 신분이 밝혀지면 진짜 밑바닥 인생에서 완전히 하이로 올라가는 거지만 유덕화 입장에서는 진짜 다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모두의 질타와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영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 10년 동안 너가 가슴 고생을 다 했구나. 뭐 이런 인정받지. 칭송을 받을 것이며 이랬을 때 그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괴롭잖아요. 이게 다 깨졌을 때 그 불안함. 그래서 그 유덕화가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진영인이 이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계단에서 잠깐 올라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하나에도 되게 불안하지.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똑같이 그게 곤두서게 되는 거예요. 뭐지? 거기 이 연출이 사이에- 괜찮았던 게 마지막에 이 증지를 유덕화가 직접 자기가 본인이 죽이고 이제 본인이 완벽한 경찰로 남기 위해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죽인 거지. 그리고 경찰서를 갔을 때 경찰관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상한 눈빛을 보냈는데 맞아요. 저게 의심의 눈초리인지 맞아요. 아니면 뭐 선망의 눈초리인지 언뜻 구분이 안 되게끔 연출이 돼 있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거기서 조금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박수를. 쳐다보다가 먼저 혼자 박수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따라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유덕화도 얼굴이 싹 풀리거든. 예. 근데 그 짧은 그 몇 초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진영인이 아니, 이 유덕화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 그 두 개가 다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영화 재밌는 거예요. 어. 사실 유덕화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가령 시작은 잘못했지만 경찰 생활 10년 하면서 이 사람이 못된 일만 했겠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되죠. 그러니까 네. 승진했을 거고. 그럼 이제 근데- 나는 싫은 거야 돌아가기가. 아니 실제로 행했던 나쁜 짓의 물적 양으로 따지면 양조위가 더 많을 수 있지. 그렇지. 그쵸. 왜냐면
걔는 뭐 큰 사고를 터뜨리기도 전에 깨끗한 신분인 상태에서 이미 경찰 학교로 갔기 때문에 계속 기본적으로 경찰의 삶을 살면서 정보 흘려준 죄밖에 없어. 직접적으로 자기 손을 더럽힌 적은 없단 말이야. 물론 그 정보로 한침이 많이 해먹긴 했겠지만 어. 근데 그건 유독하고 없었어도 어차피 할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경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면 한침이 했던 범죄는 그렇게 중범죄는 아닐 수도 있어. 정보를 그냥 흘린 것뿐. 그냥 돈 좀 번 거지 근데- 마약해가지고. 양조위는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범죄 행각에 그쵸, 맞아. 참여했고 맞아. 자기가 리더로서 참여한 범죄 행각들도 있었고 그 밑에 그 후배 조직원들이 엄청 존경하는 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악행을 좀 잘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좋아하지 않았겠어? 보스가 시키는 대로 잘했겠지. 게다가 한팀 게다가- 밑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10년을 밑바닥 인생을 했는데 그럼 7년 동안은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맞아. 더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범죄 행위에 굉장히 맞아.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물적 양으로 따지면 양조위가 훨씬 더 악행을 많이 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조위는 그 계속- 의도가 선했는가로 물타기가 과연 될 것인가.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헷갈리는 게 관객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더 너무 긴장감이 들었던 게 그 제가 딱 나는 유덕화한테 지금 몰입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장면이 극장에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나오면서 이제 허벅지 탁탁 치면서. 네, 근데 진영인이 따라가잖아요. 이제 양조위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양조위가 전화가 왔나요? 네, 전화 왔죠. 그래서 따라가다가 멈칫하고 뒤돌고 그리고 유덕화는 전봇대 뒤에 숨잖아요. 그 순간 정말 유덕화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조위가 유덕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결국은 얘는 얼빠네. 얼빠였어. 내가 봤을 때 유덕화가 그 아저씨 러닝 셔츠 입고 나왔을 때 완전 뻑간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아저씨의 아이템과 마지막 아이템이거든. 꾸미는 얼굴이 그렇지. 합쳐졌으니. 댄디한 아저씨, 아저씨가 거기서 완성이 돼버렸거든.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가려요 또 거기서. 근데 완벽한 아저씨였다. 그 아저씨는 어때? 저기 경찰 그 대장 대빵 있잖아. 황국장이요? 황국장님. 아 너무 멋있었어. 그치? 눈썹 되게 황국장님 진하지 죽었을 않아요, 때 진짜? 너무 슬펐어. 그 어. 음악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근데 깜짝 유독하죠. 놀랐지. 그래도 유독하지. 그렇죠. 첫 장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처음에 유독화가 이제 오디오 가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스피커를 딱 틀어보잖아요. 네. 스피커는 말하자면 열매예요. 그죠? 열매? 음악을 타고 나서 음악을 뿜어내주는 아. 열매잖아요. 근데 유독화가 뭐 합니까? 중간에 케이블을 바꿔보라 그러잖아요. 케이블은 줄기거든요. 양조위를 상징하는 건 걔는 열매예요. 열매거나 뿌리죠. 유독화는 뭐예요? 줄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더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첫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양조위 생각에는 내가 마지막에 소리가 도달하는 곳, 그러니까 내 이 여정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고 유독화가 생각하기에 아니 줄기가 정체성이야. 라고 첫 장면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네. 양조위는 그러니까 열매 결과가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10년을 바닥으로 굴렀어도 자기는 경찰인 거가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러네. 유덕화는 그 과정이 중요한 줄기가 중요한 그치. 사람이니까 케이블을 자기는 바꿔보라 그런 10년 동안 경찰 생활했으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이제 경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케이블을 바꾸면 소리가 달라진다. 과정이 달라졌으므로 당연히 결과도 달라진다. 약간 나은 적이냐 기른 적이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일리가 있네요. 웃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감성으로 가니까. 오늘 감성되니까. 감성되니까. 홍콩은 감성이야. 근데 맞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영화 보면서 홍콩 너무 가고 싶더라. 아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나는 4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빽빽한 그 아파트 초는 그대로 거의 다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홍콩이 뭐 집값 물가도 물가지만 집값이 어마어마하거든. 진짜 쥐구멍만한 원룸 월세가 뭐 2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유덕화네 집은 월세 얼마 정도 할까? 그거는 내가 봤을 독하요. 때 한 몇 천만 원 될까? 몇 천만 원 월세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런닝 입고 다니나 보다. 집값에 집값에 다 몰빵해가지고. 몰빵하고 침대도 여자친구 사주든가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 부촌이 있어요. 스탠리 쪽으로 가는 이쪽 해변 쪽에 있는. 그 집이었으면 침대 사줘야지. 거기서 좀 은근히 좀 섹시했어요. 여자친구가 침대 테스트하러 이따 간다고. 침대 성능 테스트하러 간다고. 침대 새로 왔다니까. 뭐 침대에서 덤블링하고 막 진짜 테스트라고. 테스트만 하고 가. 방방 뛰어보고. 그리고 집에 가. 네. 총 쐈겠죠 그러면. 근데 저기 뭐냐 임혜정 씨 아까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 하모니카가 고장이 하모니카, 나가지고 하모니카 고장 났어요 지금 이 하모니카가. 영화는 왜 하모니카 부는 장면이 없어?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는데? 아까 얘기할 때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치 한마디도 안 했지 너. 그치? 어때 발람 재밌어요 되게. 직관하는 건. 제가 여기 들으면서 음. 너 했던 게 졸리지? 있어요. 네. 야 무간도로 삼행시를 해볼게요. 아 진짜? 와. 웃기면 돼 웃기면 그래, 돼 그래. 뭐든 웃기면 돼 웃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35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래 네. 웃기면 되잖아요. 제가 야. 전략을 바꿨어. 양조위네 양조위. 결과가 중요한. 차에 한 방씩만 치자고 전략을 수정했나 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괜찮다. 선창하면 되나요? 네네네. 하나 해주세요, 둘셋 해주세요. 무! 무언가 꽂히는 게 있다면 명대사가 있다면 네. 간! 감정을 실어서 내뱉어봐요. 간인데? 간인데요? 대충 드세요. 시적 허용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아 오늘 감성적인 감성대. 날이니까. 하나 둘셋 도! 도레이오르 사베야. 아나운서 네. 맞아요? 아니 개그맨 아니에요? 저 아직 홍콩에 있습니다. 얘는 동네 주정뱅이 아니야 지금? 아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아니 얘 원래 아니랬거든. 한 명만 쓰기로 했어요? 조만간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야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민현 누나 한 명만 쓰기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됐지? 낮에 프로포폴하고 왔어? 뭐 봄이라 봄 개편이 있을까 봐 그런가? 저 계속 하고 싶어요. 35분을 뒤집긴 했는데. 아 근래 이렇게 맥락 없이 웃긴 거 처음이었어. 야. 다시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웃겼어요. 대박이다. 예측을 뛰어넘긴 했어. 저기 진짜 괜찮은 삼행시였다. 아니 뭐 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도레이에서 앞에 뭐가는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이런 쓰레기 삼이씨는 그냥 아무거나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죽은 말인 것처럼만 하면 되잖아. 하면서 되게 진지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호흡을 자. 코 하나 둘셋 코! 코어 근육이 부족할 때 고민하다가 페이스 앞에 룩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단어도 새롭게 만든 거 없어. 그냥 그 뒤에 거만 그냥 비슷하게 만든 룩백도 해주세요 룩백도. 하나 둘셋 룩! 코어팬인데 룩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이게 무간지옥입니다. 영원히 우리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글자 안에서 삼행시 안에서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네. 영화 방송인 줄 알았잖아. 순간. 영화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나 오늘 진지한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무관도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케이블이고 나발이고. 다 휘발돼서 끝났어. 삼행시로 날아갔어. 이제 내가 쉴래. 힘들어. 저는 오히려 한국장 죽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았고 엉뚱하게 계속해서 주변에 숨어 있는 경찰 찾기 놀이하던 바보 막내 있잖아. 약간 어눌한 막내가 이제 차 운전하면서 죽잖아. 아 그때 그때가 나는 오히려 제일 슬프던데 약간. 걔가 되게 걔도 애는 심성은 되게 착한 애인 것 같아. 착하고 약간 맞아. 애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한데 되게 양조위를 좋아했던 것 같잖아. 거기서 맞아요. 그 차 안에서 잠깐 나눈 대화만으로 양조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느껴지잖아. 맞아요. 형 그리고 그 마사지 친구가- 여자 어땠어? 그 친구가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어. 알고 양조위가 있었어. 첫자인 거를. 음. 근데 오늘 나갔던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정이 오히려 더 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 나는. 진영이는 아마
척자 생활하면서 자기한테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던 그런 선후배들을 수없이 배신했겠죠. 그게 느껴진 게 마지막에 이 증지위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걔 내가 처리했다고. 걔가 원래 언더커버였는데 내가 걔 처리했다라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싹 얘기하잖아. 바로. 맞아요. 근데 그리고 웃긴 보면 건 어떻게 보면 양조위가 더 흑화되어 있다. 그렇지. 그리고 한침도 알았어 그 거짓말인 거. 걔는 너무 바보라서 첩자 같은 거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서는 양조위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걔가 첩자였다고. 근데 오히려 봐봐. 근데 증지위는 모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장으로 간 거 아니야? 나는 증주이가 마지막까지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은 했겠지만 마지막에 그러면서 걔를 혹시 공장에 보낸 적 있냐라고 양조위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공장에 직접 맞아요. 자기가 나선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봐서 믿었던 것 같아. 그래 끝까지 양조위를.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진영인이랑 한침의 관계가 그 한침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난 너를 믿는다고. 그거 말고는 약간 진영인과 이 한침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없었던 게 조금 굳이 따지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덕화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경찰서 안에서의 좀 신뢰? 한국장의 신뢰하고 또 얘한테 또 그 윗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잖아. 권유하잖아요. 뭐 그거 스파이를 찾으라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유덕화가 갖고 있는 능력치라든지 경찰에서의 위상이라든지 황국장과의 관계라든지. 근데 사실 진영인과 황침의 관계에서는 한침이 진짜 무한 신뢰하고 있다는 거에 약간 받아들이기가 그 한마디로는 좀 부족하지 부족했어요. 않나? 라는 내가 느낌이 봤을 때 들어요. 마약 잘 빠는 것 말고는 없었어. 이거 마약 고급인지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막 이빨 계속 이렇게 마시는 손으로 양주이는 비비면서. 그 연기도 잘하더라. 어, 그 어설픈 진짜 진짜 같아. 웃기거든. 나는 한침이 끝까지 안 믿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가 공장에 직접 간 거는 양조위를 믿어서가 아니라 황국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지. 황국장이 뒤졌으니까 이제 첩자가 있다 한들 누구한테 보고할 건데. 그렇잖아. 황국장이 죽었으니까 명령체계가 다시 바뀔 거고 누군가가 새로운 담당이 생길 때까지는 무주공산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방심을 했던 거고 그 틈을 노린 게 유덕화였던 거지. 유덕화가 그 인수인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양조위랑 바로 통화를 해버렸잖아. 그건 예상 못한 거지. 나는 한침이 끝까지 양조위 안 믿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양조위가 하는 얘기랑 TV에서 경찰이 발표한 얘기랑 같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경찰이 그거 솔직하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치. 근데 양조위가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 나는 한침이 끝까지 양조위 안 믿었던 것 같아. 정황상은 믿을 수가 없는데 영화 속에서는 양조위의 말을 믿고 공장으로 가는 증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걸 믿었다고 그냥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난 생각했었거든. 믿었다면 큰 실수고 어. 내가 봤을 때 한침이 정말 믿었던 건 황국장이 뒤져버렸기 때문에가 아닐까 생각해요. 상황을 믿은 거네. 상황을 믿은 거지. 네. 한침은 끝까지 사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가 했는데 불안당에서 나오는 맞아요. 대사네요. 불안당해서 2편과 3편 사람을 다 보면은 한침이 오히려 자기가 먼저 배신을 때려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 새끼가 날 배신하기 전에 내가 이 새끼를 먼저 배신해 버리는 거야. 그런 자기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커왔어요. 심지어 2편에서 한침은 자기 마누라도 버려요. 그렇게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고 유덕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내가 예전에 시네타운 19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싸움이 유덕화의 승리로 이기는 거는 유덕화가 주어진 운명에 도전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양조위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자였는데 유덕화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덕화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하지만 유덕화는 승리함으로써 지옥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철학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만약에 양조위가 조금 더, 그러니까 신세계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푼 영화예요. 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정재가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정재도 자기의 운명에 반항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최민식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네. 그 황정민의 인간적인 그거 정에 끌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정재가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되잖아요. 자기의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자기의 운명에 도전했던 사람은 유건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건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시네타운 19의 다른 PD 한 명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렇게 본다면 유건명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네. 만약에 반대로 양조위가 자신의 정체를 다 이게 증명받고
유독화를 본인의 손으로 처단해서 끝났으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그렇죠. 언더커버 영화로 끝났을 것 같아. 그냥 맞아요. 권선징악이잖아. 권선징악. 그냥 딱 음. 너무나도 전형적인 스토리잖아. 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무간도만큼 특별한 작품으로 남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조위가 사망하는 결말로, 그러니까 진영인이 사망하는 결말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 영화는 최선을 다해서 진영인을 불쌍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악행이나 이런 거 싹 치워버리고 러브 스토리 하나 넣고, 그 정신과 여의사랑 러브 스토리 하나 넣고 계속 이 사람이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다가 마지막엔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거예요. 이거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었죠. 네. 진짜로 되게 찝찝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게 그 맞아. 마음이 맞아, 이상했어. 이상해. 그리고 약간 그 죽는 그 타이밍하고 포인트가 너무 느닷없이 딱 죽잖아요. 맞아. 그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디파티드라는 영화를 먼저 보긴 했지만 이 다시 그걸 보고 이 영화를 봤는데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죽은 장면도 제대로 처음에 안 보여주죠. 맞아요. 디파티드는 디카프리오가 여기 맞박에 총 빡 맞고 뒤에 빡 터지는 것도 보여주는데 양조위는 그냥 총 맞고 쓰러지는 것만 보여줘요. 네. 더 훨씬 더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진영인을 죽인 그 삼합회 조직원 경찰로 잠입했던 네. 그 유덕화의 그 부하 직원 양경이 네, 그분도 되게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왜 감정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사로 설명하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말이 되지. 네, 한침은 나를 뭐 내 능력을 아직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양조위의 다리를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쑤셔 넣는데 그게 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 네.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굉장한 아이러니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게 나는 조직원이지만 깡패 조직원이지만 경찰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져야지만 저 깡패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잖아. 여기서 성공해야 저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는 깡패인데 경찰로서 성공해야 되는 거야. 걔가 그런 뭐 유독화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임경관 걔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한침한테도 계속 무시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 좀 잘 챙겨달라고 그 와중에 맞아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하잖아. 맞아. 갑작스럽게 살인해놓고서 수습하면서 맞아. 형님 나 좀 이제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형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 살아남으려는 방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 그것도 좀 오싹했어요. 그 부분도. 만약에 내가 조직원이 거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독화를 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지? 유독화를 쏴버리면 이제 내가 유독화 자리를 차지하고 경찰에서 이제 완전히 신분 세탁이 가능하죠. 근데 걔는 그 순간 양조위를 쐈어요. 그 양조를 쏘면서 쏘는 순간 걔도 자기 운명에 그대로 굴복해 버린 거죠. 나는 본성이 깡패고 나는 조직에 계속 일원으로 남는다.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유독화를 살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선택한 순간 유독화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어. 상성이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네. 수능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구조네. 그렇죠. 그런 구조. 이런 정신 상태니까 승진이 안 된 거예요 이 새끼가. 그렇지. 이런 정신 상태니까 신분을 완전히 세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야 여러 가지 짱구를 굴려볼 텐데 일단은 여기 내 위에 라인이 하나 있으니까 요 라인만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경찰 내부에서 인정 못 받은 그렇지. 거야. 속편한 생각하니까 그래. 성공을 못한 거죠. 사장 바꿔야 돼. 걔가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양조위는 살 수 있었네. 그렇지. 유독화를 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죠. 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양조위는 철저하게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유독화를 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의심했을 거예요. 또 아니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사람을 왜 쏴? 그치. 그렇지. 차라리 둘 다 죽여버린 게 낫을라. 둘 다 중에 왜냐면 갑자기 네. 유독화를 쏜 상황을 어. 양조위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얘도 의심할 거 아니야. 양조위 쏘고 유독화 쏘고 지가 살아남는 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운명에 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치. 그렇지. 왜냐면 그러면 둘 다 잡 언더커버 둘 다 잡아. 언더커버 하나 잡고 네. 범죄 그때까지만 해도 양조위는 그냥 범죄자니까. 삼합회 일원이니까 그렇지. 둘 다 잡은 게 되는데. 그렇지. 그러기엔 첩자 하나 잡고 너무 범죄 조연상이었어. 짱구를 그렇게 굴릴 수 없다니까. 짱구를 그렇게 굴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짱구를 저는 굴렸으면 정해놓고 갔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유독화가 그렇게 깡말라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할 거야. 양조위도 깡말라 있지. 양주도 깡말라. 초췌하지. 있지. 증주에만 이렇게 뒤로.
아 근데 저는 증지 그냥 마음 편하지. 그 경찰에 끌려갔을 때 도시락 먹는 장면에서 어. 갑자기 도시락 이거 뒤집어 엎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네, 정말 깜짝 놀랐어. 모닝글로리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 그 조직 대빵이라고 접시 되게 많잖아요. 네. 나는 여러 명 먹는 건 줄 알았어. 혼자 혼자. 드시고 있다가.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장면 나뭐 해장국, 원래 짜장면 닭밥, 막 이런 거 닭밥, 맞아. 닭밥. 근데 뭔가 플라스틱. 근데 뭔가 간지나게 먹고 있다 갑자기 어. 팍 하고. 근데 한국장 또 보셨어요? 피해. 싹 피해. 피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이 사람의 패턴을 알고 있다는 듯. 무한도 2편이 이제 프리퀄이잖아요. 프리퀄에서부터 둘이 친구로 나와요. 아, 한국쟁이랑. 아. 뭐 이렇게 친한 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과 경찰관이지만 그 두 사람은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로 나옵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마도 한침이 자기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새끼랑 친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증지위가 연기하는 한침이 진짜 흑막이죠. 모든 일에 흑막. 또 트림 났어. 씨. 죄송합니다. 트름은 제가 하는데 왜 나로 나오는 거야? 저 어깨를 막았어. 이 벌러라야. 아니 근데 무간도가 네. 이게 200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2월에 개봉했지만 어쨌든 2002년작이고 2, 3는 2003년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리즈물이 이렇게 되게 1, 2년 사이에 그러게요. 연이어 따닥딱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얘기했잖아 공장 방식이라니까 홍콩은. 아 이때도 어. 그렇게 가능할까요? 개봉하자마자. 아니,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02년 1월에 개봉을 한 거야. 6월까지 대박이 났어. 야 시작해 7월부터. 시작해. 7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1월에 또 나온 거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한꺼번에 어쨌든 좀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많이 찍어놨다가 뭐 편집으로 2편 3편 야 너무 날림이다. 아니 그 무간도 야 그건 2에는 M장 기획 수준이지 그건. 무간도 2편에는 그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유덕화 씨가 안 나오잖아요. 날카롭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2편과 3편의 출연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구나. 몇 분이죠? 자, 52분입니다. 한마디 했네요. 2, 30분마다 네네네.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1, 2, 3편에 다 출연하는 사람은 한침하고 그 황국정밖에 황국정?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하고 마무리하죠. 창석 씨부터 하시죠. 이거 예전에 한번 봐서 편하게 볼 수 있었고 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인데 너무 흔한 얘기 아니냐고 지금. 그냥 증지를 보면서 네. 웃긴 캐릭터와 무서운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김병만 정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성질 더러운 뭐 그런 아니 얘기는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네. 키 작고 무서운 역할하는 건 기주봉 선생님 말고 기종원 선생 가능하죠. 기주봉 쌤 가는데 기주봉 쌤 코믹은 안 된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이제 김병만 씨 정도가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갑자기 김병.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 볼 때마다 김병만 느낌이야. 살찐 김병만.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첩별상홍보다는 저는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8점을 아까 전 첩별상홍을 들었기 때문에 8점 밑으로 줄 수가 없는 느낌인 거고 마지막에 그 옥상 씬이 전 두고두고 좋아요 그냥. 난 이 영화에서 그 옥상 씬 마지막 옥상 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옥상 씬 가끔 노래방 가면 그 나와요. 화면에 많이 나오는 씬이에요.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옥상 씬에서 했었던 대사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아무리 어리더라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빠져나올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9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러닝 타임인 것 같아요. 적당하죠. 사실 이것저것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봤을 때 찍어놓은 것도 많을 것 같아. 근데 잘 잘라냈어. 사실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잘라낸 느낌이 있거든. 100분이면 진짜 짧은 거야. 속도감을 살리려고 많이 잘라. 많이 잘라냈어. 나는 그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는. 당장 2편에서 120분으로 늘어나죠.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너무 짧아서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할 때쯤 또 끝나요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자칫 욕심 부릴 수 있는 상황을 잘 제어를 한 것 같다.
이 연출자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장점들은 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영화도 좀 8.5 가겠습니다. 9점까지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약간. 자, 저는 느와르 좋아하고 남자 얘기도 남자들 나와서 이렇게 진한 이런 이야기들 꽃중년 나오고 잘돼 있네. 얘가 좋아하는 종합 선물 거는. 세트네. 네, 상당히 좋아하고 진짜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어렸을 때 좀 보고 그때 약간 진짜 헛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뭐 이제 무관도 말씀해주시면서 거음님이 뭐 그 당시 이제 홍콩의 시대를 반영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살인의 추억 통화로 말씀해주시면서 시대에 대한 시대라는 키워드를 딱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아드도 했었고 살인의 추억도 하고 이번에 무관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은 진짜 그 당시 당대 시대나 사회상을 되게 반영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확하게 막 인지하진 못하고 있지만 읽혀야 돼요. 네. 좋은 영화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약간 제가 앞으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관도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또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던 면이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저는 10점입니다. 와, 진짜 만점 좋아하는 줬어. 거구나. 느와르 너무 좋아요. 좋은 영화예요. 천바로 차이 있다. 저는 이 영화도 역시 재밌게는 봤습니다. 재밌게는 봤고 뭔가 불안한데요. 뒤에 깎으려고 지금 아, 자세 진짜 잡은 말했죠. 것 같은데. 누아르가 내 장르가 아니야. 이거 저 너무 내 장르가 아니고 재밌게 봤고 그리고 아까 진짜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약간 뭔가 임팩트를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정체성 혼란에 대한 게 이렇게 영화로도 이렇게 잘 그려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내 장르가 아니라서. 느와르에다가 특히 홍콩 느와르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편도. 그 유명한 영웅 본색부터 시작해서 그 되게 많잖아요. 네. 한 편도 본 적 없어요. 아,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나 무관도도 너무 재밌게 보긴 했으나 영화 시작부터 딱 뭐냐면은 이 홍콩 억양이 너무 거슬려. 그 약간 광동어 이게 너무 이게 이미 이거에 몰입이 안 돼요. 한 너무 번 웃겨. 다시 해주시죠. 도 야야 이런 거요? 근데 광동어 느낌을 잘 살려. 잘 살려요. 북경어랑 광동어랑 차이점이 있잖아. 네. 이게 북경어거든. 광동어는 달라. 근데 광동어 느낌을 살리네. 북경은 딱 이런 아저씨가 나서 달라. 우와 왜 이렇게 잘해? 광동어는 맞아요 진짜. 튕겨줘야 돼요. 광동어는 튕겨줘야 되거든. 좀 더 경박하죠 느낌이. 예. 하이톤이고. 어쨌든 이 억양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홍콩 누아르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까 7점을 이미 제가 첩혈상홍에 줬죠. 주었기 때문에 8점입니다. 그래도 높은 점수네요. 그냥 8점 아니고 삑살이 난 8점입니다. 8점입니다. 7.5보다 좀 많이 줘야 되고 8점을 좀 주기 그럴 때는 삑사리를 내주고. 새로운 방식이네요. 7.5와 8점 사이에 삑사리 8점이 있는 거죠? 삑사리 8점이 있는 거죠. 놀라운 시스템이야. 네. 그럼 난 트름을 섞어야겠다. 싫어.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진심. 진심 싫어요. 6점입니다. 네. 저는 이게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래성 같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게 되게 양조위도 그렇고 유덕화도 그렇고 너무 다른 인생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홍콩을 처음 갔어요. 그래서 이 홍콩 이 감성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홍콩 영화를 보면 그때 처음 그 해외여행 갔을 그 추억이 딱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영화를 다. 그래서 저는 8.5점. 5점. 제가 아까 첩혈상은 9.5점 드렸죠. 똑같은 점수 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 뉴웨이브 느와르를 딱 한 영화를 뽑으라면 이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떤 진짜 마지막 불꽃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더 이상 양조위와 유독화는 더 이상 젊은이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음.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이제 안 돼요. 그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영화가 저는 마지막 영화가 무간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배우로 보나 아니면 영화로 보나 게다가 굉장히 홍콩 느와르의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탑재한 거기다 시대까지 넣은 영화 낮은 점수를 절대로 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영화 속도 조절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딱 보잖아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가 그냥. 쭉 가요. 맞아. 무조건 가요. 이건 무조건 탔다 하면 종점까지 무조건 가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잘 만든 영화다. 거기다가 이 영화는 홍콩 영화 하면 생각나는 그런 자극적인 장면도 다 빼버렸죠. 이야기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로 갈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총질 빼고 홍콩 영화를 찍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심파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 그럼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덕분에 영화가 훨씬 스타일리시해졌고요. 이 영화는 제가 장담컨대 한 50년 지나서 봐도 촌스럽지 않을걸요. 왜냐면 입고 있는 옷들도 굉장히 클래식한 옷들이에요. 정장 아니면 가죽 잠바잖아요. 네. 근데 50년 지나도 이 옷들은 입을 거거든요. 50년 지나도 권총 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스파이들이 옥상에서 만난다는 설정 말이 안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오픈된 장소예요. 제일 눈에 띄는 장소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홍콩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옥상 가면 쪄 죽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총격 장면 희생하고 약간의 리얼리티를 희생함으로써 어떤 느와르스러운 분위기를 취해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느와르가 가능하고 네. 항상 이렇게 축축한 뒷골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여름 땡볕의 옥상에서도 가능하고 총격신이 없어도 가능하고 좋은 이야기만 있다면 네. 그래서 9.5점 드립니다. 네. 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간도였습니다. 자, 거의 잡스럽다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대한뉴스에 이제 대한뉴스가 월화수목이 있거든요. 월요일 날은 이제 그 민동기 기자가 하는 저널리즘 띵이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저하고 김영대 평론가 그리고 송섬이가 함께하는 대물 시네마가 오픈을 합니다. 대물 시네마. 오. 네. 오. 대신 물고 뜯어드립니다. 그래서 대물 시네마. 영화네 영화. 이제 극장 개봉작을 주로 다룰 생각입니다. 우와. 네. 이제 개봉한 영화들 많을 테니까. 네. 근데 개봉작은 좀 건드리기 민감할 텐데. 뭐 어때 그냥 가는 거지. 앞에 스포일러 표시하고 네. 볼 사람들은 보지 마라. 그 정도만. 하고 영대형이랑 섬이랑. 네. 알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마라가 정확하죠. 네. 볼 사람들은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서 영화가 재밌다 싶으면 스포 안 갑니다. 근데 영화 족 같잖아요. 다 까버릴 거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되네요. 네. 자, 또 거업이 가장 거업 다울 땐 또 영화 이야기 할 때니까 맞아요. 네. 시사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대한뉴스에서 또 영화 방송을 한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섬이 잘 나가네요, 요즘.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 너무 콧대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스러워요. 네. 우리 방송에서 자를게. 좋은 생각이네. 우리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겠어. 근데 왜 긴장하시죠? 항상 긴장돼요. 걱정 긴장하지 마. 네가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자기 부를까봐 긴장하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긴장은데. 이런 걸 빨리빨리 끊어주는 것도 미덕이에요. 네. 버튼 기대 같은 거 해주는 네. 게 심어주는 게 못된 짓입니다. 그게.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고아아 아장을 날리자 룩백.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